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의 공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에 따라서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연주 운동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 운동하는 길목에 있는 12개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우리가 황도 12궁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구의 공전에 따라서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인 우리 계절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지구가 공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차라는 개념입니다. 시차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선생님이 간단한 재미있는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틀리기 쉬운 잘못 알고 있는 우리가 내용인데요.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궤도의 모양은 완전한 원의 모양이 아니라 타원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태양이 좀 더 가까이 치우쳐져 있는 우리가 타원 궤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내겠습니다. 자, 지구가 A, B, C, D 이렇게 공전을 하게 되죠. 자, 공전을 함에 따라서 우리 계절이 바뀌는데요. 1년에 한 바퀴 도니까 우리가 1년 동안 4계절이 나타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A, B, C, D 중에서 과연 언제가 겨울이고 언제가 여름일까요? 그럼 봄과 가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먼저 겨울이 A, B, C, D 중에서 지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 때 과연 계절이 북반구 기준입니다. 북반구 기준을 했을 때, 우리가 사는 북반구 기준을 했을 때 과연 언제 겨울일까요? 자, 맞춰봤나요? 자, 정답은 바로 D입니다. 지구가 D의 위치에 있을 때 바로 겨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B라고 생각할 수 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절의 변화는 태양의 위치가 지구랑 가까이 있을 때는 여름이고 멀리 있을 때는 겨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태양이 지구랑 더 가까이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있을 때가 겨울이고요. 멀리 있을 때가 여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계절 변화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바로 계절 변화는 지구가 요 궤도를 중심으로 약 23.5도 정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지구의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약 23.5도 정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앞서서 먼저 선생님이 제시한 다시 그것을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이 그림을 살펴보고 한번 계절 변화를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손전등을 첫 번째는 90도로 수직이 되게 비췄을 때랑, 그 다음에 45도 기울어졌을 때랑, 그 다음에 더 많이 기울어졌을 때, 이 각도가 30도가 될 때, 자, 전등에 의한 빛이 종이에 비춰지는데요. 이 종이가 받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요 작은 면적 안에 전등의 불빛이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2번, 3번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등이 비춰지는 면적이 더 커지겠죠. 그렇다는 것은 좁은 곳에 요 좁은 곳 안에 전등 에너지를 전부 다 받는 것이 가장 큰 에너지를 단위 면적당 가장 큰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만약에 이것이 전등이 태양빛이라고 한다면 A, B, C 중에서 누가 더 온도가 빨리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수직으로 비출 때가 온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고요. 점점 기울어진 채로 봤을 때는 같은 태양빛이 넓은 면적에 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절 변화도 이와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에서 계절이라는 것은 태양빛이 얼마만큼 도달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즉 태양빛이 같은 면적 안에 많이 도달할 때는 당연히 지표면도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때가 여름이 되는 거고요. 지표면의 태양빛이 단위 면적당 태양빛이 받는 양이 적을수록 온도가 덜 올라가겠죠. 그때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즉 아까 우리가 후레쉬를 비출 때처럼, 자,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즉 내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면, 여기 서 있다면 나의 햇빛이 수직으로 비춰지느냐, 이때가 가장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빛의 양이 많을 테니까 온도가 가장 높을 것입니다. 아니면 햇빛이 비스듬하게 비춰지냐, 에 따라서 계절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면적을 비교해보면 이만큼의 수직으로 비춰졌을 때는 같은 좁은 공간에 태양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가 비추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겠죠. 반면에 나에게 비스듬하게 비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의 면적 안에 파란색만큼 면적 안에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온도가 덜 올라갈 것입니다. 즉 이때가 여름이 될 테고요. 이때가 겨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우리 지구의 공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D일 때가 계절이 무엇이라고 했죠? 계절이 겨울이라고 했죠? 그럼 공전이 동에서 서로 한 바퀴 이렇게 돌기 때문에 이때가 봄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여름, 이때가 가을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옆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까 여기가 D 위치에 있을 때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고요. 자, 우리가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중위도 지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오른쪽 왼쪽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태양의 고도가 내가 바라볼 태양의 고도가 더 높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쪽에서는 북반구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의 고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거의 머리 위에서 태양빛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위 면적당 비춰지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름입니다. 자, 오른쪽 아까 D에서 보면, 자,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의 고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눈 앞에서 거의 밑에서 태양빛이 비춰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단위 면적당 비춰지는
에너지 양도 적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온도 낮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겨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A와 C는 어떻게 됩니까? 중위도 지방에 있을 때 A와 C는 태양에서 말해서 옆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A랑 C랑 비춰지는 태양의 고도가 같겠죠. 그래서 A, 즉 봄과 가을의 날씨가 기온이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 위치에 있을 때는 태양의 고도가 낮다는 것을 방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눈앞에서 낮게 떠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살펴보면 겨울에는 고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되고 그만큼 지표면이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를 받는 시간도 짧아질 것입니다. 단위 면적당 비춰지는 에너지 양도 적지만 또한 태양빛이 비추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기온이 온도가 낮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해가 떠 있는 시간이 짧을 때를 우리가 동지라고 합니다. 자, 여름일 때는 어떻습니까? 아까 보았듯이 여름일 때는 태양의 고도 굉장히 높게 바로 머리 위로 태양이 지나가는 것을, 태양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렇다면 태양이 고도가 높은 상태로 이동해야 하니까 태양이 떠 있는 시간도 겨울보다는 굉장히 길 것입니다. 단위 면적당 비춰지는 에너지 양도 많거니와 태양이 비춰지는 시간도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온도가 높아지고 이때는 바로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1년 중에 가장 높이 태양이 고도가 높을 때는 우리가 하지라고 합니다. 나머지 봄, 가을은 어떻습니까? 여름과 겨울의 중간이 되겠죠. 그 중간쯤으로 해서 중간 고도로 해서 이렇게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치게 됩니다. 당연히 떠 있는 시간도 겨울과 여름에 비해 중간쯤이 될 테고요. 태양에 비춰지는 복사 에너지 양도 여름과 겨울의 중간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겨울과 여름의 중간쯤이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낮과 밤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아지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는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딱 중간이 되겠죠. 그때를 우리가 다시 겨울에서 여름으로 지나갈 때가 봄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바로 우리가 춘분이라고 합니다. 역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역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를 우리는 추분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겨울입니다. 자, 겨울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때가 바로 겨울이죠.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태양빛이 고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낮아지고 이때가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은 어떻습니까? 자, 여름은 반대쪽에 있을 때 태양빛의 고도 굉장히 높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조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도 많아지고 기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봄은 언제입니까? 바로 겨울과 여름의 중간이겠죠. 바로 여기일 것입니다. 이때는 남중고도 태양빛이 비춰지는 각도가 여름과 겨울의 중간쯤이 될 것입니다. 가을도 마찬가지겠죠. 가을은 반대쪽에 있겠죠. 이때는 역시 봄과 같은 고도로 태양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겨울에는 낮보다는 밤이 훨씬 더 길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밤이
낮이 짧고 밤이 길 때를 우리를 동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12월 21일경쯤에 우리가 동지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여름은 어떻습니까? 고도가 높기 때문에 떠 있는 시간도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낮이 밤보다 훨씬 더 긴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이 길 때를 우리가 하지라고 하고요. 약 6월 21일경에 우리를 하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겠죠. 자, 이때 겨울에는 태양이 떠 있는 시간, 즉 낮이 밤보다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여름으로 갈수록 점점 낮의 길이가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낮의 길이랑 밤의 길이랑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춘분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고도도 여름과 겨울의 중간쯤이 되겠죠. 이때는 3월 20일경을 우리가 춘분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여름이었다가 겨울로 넘어갈 때, 여름이어서 점점 여름이었다가 하지 때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짧아지겠죠. 점점 짧아지다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가을일 테고요. 그때 가을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을 때를 우리가 추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약 9월 21일경이 바로 추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태양의 고도를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고도도 하루 동안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기준을 우리가 언제를 잡냐면 남중고도, 즉 정오에 가장 높이 떴을 때 우리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남중고도라고 합니다. 태양의 남중고도. 그렇다면 남중고도가 높을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여름일 것입니다. 이때 남중고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이 일찍 뜨고 늦게 집니다. 즉 낮이 길다는 것입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남중고도가 낮습니다. 낮으면 태양이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즉 낮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의 태양이 지표면에 대하여 더 수직에 가깝게 오래 비추기 때문에 여름철이 더 겨울철보다 낮의 길이가 길고요. 기온도 높은 것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자면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가깝고 먼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즉 태양이 비춰지는 남중고도가 변한다는 것이죠. 태양이 비춰지는 고도가 변하고요. 고도가 높을수록 단위면적당 에너지가 많이 비춰지고 또한 길이도 어떻습니까? 낮의 길이가 굉장히 길죠. 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름이 되는 거고, 반대로 태양 남중고도가 낮으면 단위면적당 비춰지는 에너지의 양도 적어지고 또한 해가 떠 있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중고도와 밤낮의 길이 변화에 의해서 지표면에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변화되고요. 그에 따라서 계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가 공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는 태양이 연주운동이 하는 것을 통해서 지구가 공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보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태양이 공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차라는 것입니다. 시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 학생이 운동장에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바라보는 앞에 우리가 바라보는 나무를 바라봤을 때 뒤에 배경이 어디가 보입니까? 여기 현관문, 정문이 보이겠죠. 자, 그럼 이번엔 이 학생이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같은 것을 바라보는데 뒤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까는 문이 뒤에 보였지만 이번에는 나무 뒤로 벤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위치에 따라서 나무의 위치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보이는 차이, 그 나무가 위치가 변하는 그 차이를 우리는 바로 시차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지구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A 위치에 있을 때 어느 한 별을 이 별을 바라보면 어디에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바로 A 프라임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구가 태양주를 이렇게 공전을 해서 반대편에 완전히 반대편에 가 있을 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까? 바로 B 프라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6개월 간격으로 이 어느 한 별을 관찰을 하면 이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AS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일 테고요. BS는 B 프라임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바로 시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 시차라는 것은 뭐냐면 별의 위치가 지구 공전에 의해 주기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느 한 별이 시차 가장 크려면 어떻게 관측해야 됩니까? 앞에서 봤듯이 가장 차이가 클 때 관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몇 개월이 걸립니까? A에서 B로 가는데 이거 우리가 한 바퀴에 1년이니까 A에서 B로 갈 때는 6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지구에서 가까운 별은 배경이 되는 먼 별에 비해서 6개월 후에 그 위치가 최대로 변하고 다시 6개월이 지나 지구로 제자리로 돌아오면 원래 위치에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러한 별의 시차는 지구가 바로 공전하기 때문이라는 현상이죠. 그래서 별의 시차가 바로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지구의 공전에 따라서 계절이 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약 23.5도 정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무엇이 변하는 겁니까? 바로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한다는 것이죠. 남중고도에 따라서 또한 계절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구 공전의 증거로서 시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가 관측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연주시차라고 하는데요. 그 연주시차는 바로 지구 공전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상 오늘 학습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